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유로파리그 8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엘프스보리, 스웨덴 프로축구팀입니다. 엘프스보리는 7경기에서 3승 1무 3패로 토트넘과 무승부만 거둬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엘프스보리가 승리했던 세 팀은 프랑스 리그에서 은돈벨레가 소속되어 있는 니스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 홈에서 로마를 상대로 1대0 승리, 카르바흐를 상대로 1대0 승리였고 갈라타사라이, 알크마르, 아틀레틱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로마,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승리를 하지 못했던 만큼 엘프스보리를 쉽게 봤다가는 큰일 날 것입니다. 토트넘이 홈이지 않냐고요? 토트넘은 홈에서 로마를 상대로 비겼었고, 토트넘은 최근 홈에서 리그 19위 팀에게도 패배를 하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숨막히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엘프스보리전에서 패배한다면 엔즈 감독은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 정도의 성적으로도 경질되지 않는 건 오로지 선수들의 부상 속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엔즈 감독 입장에서나 선수들은 부상 속출이 아니었다면 더 좋은 성적을 냈을 거라는 거겠죠. 하지만 8경기 연속 무승, 12경기에서 1승이라는 결과라면 그건 진짜 부상자 문제가 아니라 고집불통 때문일 것입니다. 영국 매체를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엔지 감독 경질이 6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레비 회장이 무리뉴 감독을 경질했을 때도 사실 팬들이 경질시키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엔지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감독을 경질하기도 합니다. 엘프스보리 정도를 이겨야 16강 진출까지 임무 수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엘프스보리를 가볍게 이길수록 주말 리그 경기에서 결과를 내지 못해도 정상 참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유로파 리그는 양팀이 공평하게 비슷하게 주말에 체력을 소진하고 맞붙는 거기 때문에 핑계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리그 경기는 브렌트포드는 일주일 쉬고 경기하고 토트넘은 이틀 쉬고 경기하기 때문에 선수 부족 사태와 선수들의 에너지 고갈 상황에도 이겨낸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살짝 바뀔 수는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겨울 이적 시장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토트넘이 공격수 영입 소문이 돌고 있는데 브렌트포드의 공격수 위사가 토트넘이 노리는 선수라고 합니다. 자칫 위사가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첫 경기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출전할 수도 있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위사는 브렌트포드의 핵심입니다. 본래 1000만 유로 몸값인데 리그에서 11골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28살인데 브렌트포드의 주전이 되면서 기량이 만개해버렸습니다. 본래는 윙어였는데 아이반 토니가 떠나면서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 토니를 완전 지워버렸죠. 윗사를 영입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1000만 유로였지만 지금 4000만 유로 정도를 브렌트포드가 원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브렌트포드는 올 시즌 강등은 거의 면할 분위기입니다. 윗사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리그에서 경쟁하면서 강팀들에게 한 방씩 먹일 것이냐겠죠. 그리고 토트넘이 윗사가 아니더라도 위넨의 신예 마티스 텔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텔은 경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텔은 아직 20살도 안 된 상태인데 케인이 너무 독보적이다 보니까 출전 기회조차 너무 적어서 팀을 떠나고 싶어한 상황이고 첼시, 아스날, 맨유까지 영입전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마르세유도 참여하면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윈의 입장에서도 문제긴 합니다. 만약 케인이 이탈하면 스트라이커로 뛸 선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떠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도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 이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마지막 경기인지 함께 하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위사든 테리든 베르도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사는 정말 괜찮은데 텔은 잘해봤자 존슨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선수 숫자라도 채워야 하니까 오면 땡큐는 맞을 겁니다. 만약 선수 영입이 없이 그대로 간다? 그럼 지금 선수 자원으로 리그 경기를 치러야겠죠. 반가운 소식들이 있는데 오픈 트레이닝을 통해서 공개된 토트넘 선수들 중에 비수마, 반두벤, 히샬리송이 훈련에 복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카리오도 복귀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이어 같은 선수가 아니라면 비카리오나 킨스키, 포스터, 오스틴 다 거기서 거기라서
비카리오 왔다고 해서 뭐 팀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스틴은 뭐 특별히 실수한 것도 없는 상황이고, 킨스키가 리버풀전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이후에 바운드 슈팅들을 못 막으면서 아쉬움이 있고, 포스터는 빌드업 최악이고, 비카리오는 공중볼 판단이 진짜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스틴 나와도 괜찮다 이겁니다. 네. 비수마가 돌아온다는 것은 그래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비수마, 벤탄쿠르, 베리발이면 기동력은 매우 살아나게 됩니다. 비수마, 벤탄쿠르, 쿨루셉스키면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의 가장 강력한 미드필더 조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격수로 손흥민과 무어가 출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히샬리송의 몸 상태를 알 수 없고 얘는 그냥 기대 안 하려고요. 네. 그러면 클루셉스키는 또 윙어로 출전하고 손흥민이 톱으로 가게 되는데, 엘프스보리전처럼 토트넘이 더 높은 점유율에 상대가 역습을 노린다면 클루셉스키가 톱으로 뛰는 게 진짜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도 이제 달라집니다. 엔지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반더벤이 일주일 넘게 같이 훈련을 했고 뛸 준비가 됐다고 하면서 출전이 예약되었습니다. 그레이, 그동안 고생했다. 선수가 한 명만 복귀해도 팀이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변화가 정말 많아요. 그레이를 포로 대신 출전시킬 수도 있고, 벤 데비스를 좌측 풀백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포로가 쉬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의 보호를 위해서는 또 그레이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더벤과 비수마만 돌아와도 팀이 확 달라 보이죠. 이러면 그래도 전력이 70%까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스터시티와는 어쨌든 체력적으로도 불공평한 경기였지만 엘프스보리와의 유로파리그 경기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엘프스보리가 주말 경기에서 11명을 뭐 로테이션 돌리지 않는 이상 말이죠. 금요일 새벽 5시에 유로파리그 18경기가 일제히 치러집니다. 챔피언스리그 8라운드를 미리 보니까요, 진짜 와, 정신없고 흥미진진하긴 하더라고요. 유로파리그에서도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무승부를 하면 8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8위 아래 두 팀 정도는 8위 안에 진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챔스만큼 뭐 흥미롭진 않지만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양민혁이 6개월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대로 간 곳은 2부 리그 QPR입니다. 박지성, 윤석혁이 뛰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단주는 양민혁이 영국 축구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 그는 토트넘 합류 전부터 세계적인 유망주로 평가받았으며 이제 QPR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QPR은 다음 시즌도 2부 리그 잔류가 유력한데, 문제는 이 팀이 뛰어난 공격수가 없어서 공격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양민혁을 즉각 투입할 의지가 있는 팀입니다. 양민혁도 소감으로 경기를 뛰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성적이 좋은 상황에서 선수가 부족했다면 그래도 기회가 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견학 오듯이 6개월 동안 같이 훈련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아마도 구단은 처음부터 토트넘의 일원인 것을 보여주고 적응하게 하면서 이제 출전 기회를 주기 위한 플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는 단 6개월입니다. 프리시즌 때 다시 토트넘에 합류를 한다는 거죠. 양민혁은 한 달 정도만 손흥민과 함께하고 경기에서 이제 함께 출전하는 영광은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손흥민 부상만 찾아오지 않길 바라면서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떠나자.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